그 pH 밸런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제가 모발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죠? 그 모발 안정화 작업에서 하나로 우리가 pH 밸런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는데요. 미용실에 지금 pH 밸런스는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쓰시고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pH 밸런스라 하는 제품을 우리가 액상으로 뿌리고 이래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pH 밸런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pH 밸런스를 따로, 카테고리를 따로 뺐습니다. pH 밸런스, 다 아시다시피 알카리로 노출된 모발을 pH를 떨어뜨려서 큐티클을 안정화시켜서 pH 밸런스를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pH 밸런스라는 우리가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은 많이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걸 쉽게 말하면 pH 밸런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작업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pH 밸런스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그 액상으로 돼 있는 그 저가의 그냥 보통의 그 뿌리는 그 pH 밸런스 제품만 pH 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요, 우리가 보통 복구하시는 강사님들이나 복구하시는 분들이 모발 안정화 작업이라고 따로 표현을 해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뿌리는 pH 밸런스를 쓰지 않고 그 폼제나 폼제나 또 여러 가지로 혼합을 해서 pH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공정을 넣습니다. 그걸 모발 안정화 작업이라고들 합니다. 그거는 열품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 pH 밸런스, 다시 말해서 그 pH의 등점점, 모발의 등점점을 낮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H 밸런스라는 제품은 단지 그 큐티클의 모발의 등점점을 낮춰주는 성분만 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이나 우리 미용하시는 열품하시는 분들이 직접 혼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혼합을 해서 pH 밸런싱을 해보니까 모발이 더 윤기나고 결감이 좋으니까 그렇게 모발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그 케라틴이나 단백질이나 또 샴푸나 pH 밸런스나 또 아니면 모발 안정화 작업을 혼합을 해서 도포를 해서 또 작업을 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pH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면 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하고 나서 pH 밸런스를 뿌리면 안정이 쫙 돼서 훨씬 모발이 좀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pH 밸런스라는 어떤 제품이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pH 밸런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쉽게 하고 있는 전처리 단백질을 도포한다는 것도 pH 밸런싱 작업이고요. 그리고 연화를 봐서 모발이 알칼리로 노출된 부분을 pH 밸런스를 뿌린다든가 단백질을 또 한 번 도포를 한다든가 또 pH가 낮은 그 샴푸로 또 모발을 한다든가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다 pH 밸런싱 작업입니다. 밸런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그냥 덧뿌리려고 하는 밸런스라는 제품만 그 pH 밸런스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pH 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냥 뿌린다기보다요. 모발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 모발이 반응하는 점을 체크를 하여서 pH 밸런스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습니다. 늘 제 그 열폼 교육을 말씀드리지만 그 열폼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시술 끝에 윤기와 그 결과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모발 안에 있는 결합들을 적정 결합을 건드리고 또는 모발 안에 있는 수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수분을 뺐으면 안 됩니다. 그 수분을 결국은 뺏는 작업을
변화해서 하고 염색해서 하고 또 열기구에서 되면서 하고 그렇게 계속 1차, 2차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미용 시술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그 최소화시키는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복구 기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 pH 밸런스 작업은 우리가 계속 그거를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알칼리 노출시키고 밸런스 작업을 하고 노출시키고 밸런스 작업을 하는데 그 또한 그 세세하게 체크해서 읽고 공정을 들어가는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작업을 굉장히 잘 하지만 그냥 그 어떤 열펌의 연화 건강한 연화나 이런 거를 모발을 체크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 레시피 순서로만 인식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게 그렇게 그 기술 성장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비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제대로 쓰셔야지 빨리 정복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올리고 계속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결론을 내리면요. 앞서 말했던 모발 안정화 작업도 그 일환이 pH 밸런스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H 밸런스나 모발 안정화 작업을 필요 없이 모발을 안정 상태로 시술을 들어가라. 자, 그러니까 단백질 공정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비너스 쓰시는 분들은 혼합률을 찾아서 그걸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끝에 보면 윤기나 결감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결국 모발 안에 있는 수분을 더 뺏지 않고 모발 안에 있는 비너스가 또 채워져서 그 오래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pH 밸런스라는 거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고요. 지금 미용실에서 pH 밸런스가 있다든가 pH 밸런스를 지금 그런 거를 공정히 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좀 더 제 강의를 듣고요. 조금 더 체크해서 모발을 더 꼼꼼하게 보시고 반응을 보고 모발이 그 쉽게 말하면 모발이 너한테 표현하는 그거를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 열펌이든 뭐든 그러면 굉장히 그 다음 시술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명확하게 되니까 pH 밸런스라는 것은 하나의 pH 밸런스라 하는 제품 하나로 다 이 제품 하나가 아니고 pH 밸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시술에서 pH 밸런싱을 하는 그것을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낸 pH 밸런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다 pH 밸런싱 작업을 하는 것들이 클리닉 작업도 그 작업이고요. 전처리 작업도 그 작업이고 연화하고 나서도 그 작업이고 그게 pH 밸런싱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H 밸런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